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인권 도시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통 소수자를 위한, 특히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이런 복지 정책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말 복지 도시가 인권 도시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인권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부산 같은 경우 시민 전체가 다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환경권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복지 정책 쪽으로 빠지면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과 인권 도시와 어떤 나아갈 방향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인권 도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을 그 국가인권위원회 박유경 주무관님께 질문이 갔는데, 사실 그 문제는 여기에 발표해 주신 모든 분들이 다 관심을 가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총괄적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사실은 인권이라고는 말은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수형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안에 인권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사안에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과 차이가 또 이렇게 다르게 또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은 환경권 이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모두에게 다 해당될 것 같이 들리기도 하고, 복지권 이러면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히 복지 취약, 복지 수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의 문제는 좀 보편성을 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문제를 우리 도시는 특정상 이 인권 문제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먼저 다루겠다 하는 정책 순위의 문제는 될지 몰라도, 인권 문제를 이 문제는 되고 저 문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도시를 지향한다라는 기본적인 취지는, 인권의 보편성을 추구한다는 것에는 다 동의를 하지만, 그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 지역의 구성원들에 대한 많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토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문제를 먼저 하고, 이 문제는 우리 도시에는 특성상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인권은 하나도 없지만 일단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뒤로 젖혀두고 하는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 도시를 지향한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를 하더라도, 그 방향 또는 그 전략, 뭐 정책의 우선순위 등등에 대해서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 이런 논의가 끊임없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답변이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 검찰청 안에서도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뭐 부산시 의회에서도 질문이요. 20분인데 지금 이제 발제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거의 다 차지해버리고, 질문하는 내용도 아무것도 반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들으세요. 토론이니까. 지금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계시잖아요. 예, 좀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예, 선생님 좀 조용히 해주세요. 예, 다음에 또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하세요. 여기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시간 안 주지 않았잖아요. 예, 제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데요. 아까 이제 아르헨티나 얘기도 하시고, 각 나라 유럽이나 그런 인권도시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 분야의 인권을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운동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2년 살다가 왔었는데, 10여 년 전에요. 이런 어떤 학생 인권 조례와 비슷한 이런 교육들이, 지금 이런 우리 토론을 만드시는 것도 아마 인권 조례라든지 뭐 또는 인권 옹호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움직임에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지금도 저희 언니 4분이 살고 계신데요. 이런 잘못된 인권 프레임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아주 경제가 폭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까지 가지 않은 게 지금 신기할 정도라고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경제적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다가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저는 둘째 문제인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반대 이야기하고 가만 들으세요. 그냥. 반대 얘기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니요, 제가 인권하고 무슨 상관있는데? 인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인권 그게 이야기를. 인권하고 경제하고 무슨 상관있는데? 그걸 방해하면 어떻게 인권? 방해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논리를 얘기해야지. 정확한 논리를 얘기하면 좀 이렇게 가만 들으세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경제 얘기를 제가 한 얘기는 왜냐하면 이 인권과 복지가 따로 가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여기서 누가 얘기해 주셨는데 이 인권도시가 과연 복지도시가 인권도시가라는 그것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그 정확히 보자 그러면. 좀 들어보죠. 그 복지 정책 지금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지 지금 이제 토론하고 뭐 있는데. 당신이 하면 똑같이 하고 있다. 반대 이야기 지금 몇 분 했다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 이야기 지금 몇 분밖에 안 했는데. 아까 저기 질문하신 분 자, 조용히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아까 질문하신 분이 과연 복지 도시가 인권 도시인가라는 의문점을 드셔주셨는데 솔직히 듣고 싶은 답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저는 그 경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는 인권이 강화되면은 혈세가 인권 문제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게 정말로 범국민적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투입이 안 되고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이나 특정 이익 집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차하고 저는 지금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인권 도시가 만들어지면 또 인권 교육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시키는 어떤 인권 오간들이 생기고 하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제가 기뻐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때문에 연루드리는 겁니다. 아르헨티나도 이런 아젠다가 실현되고 난 다음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또 미성년자들의 어떤 성적 분란이 너무 많이 돼서 지금 아르헨티나가 미혼모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행히 또 감사한 것은 그 나라는 캐톨릭적인 기반이 있어서 낙태를 조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낙태까지 조정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미혼모가 많이 양산되면 어떤 일을 낳느냐. 사회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일찍. 예,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지금 이 부산시 인권위원회도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 하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연결돼 있으니까 어떤 분이 따로 할 수 없느냐, 따로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인권 기본 정책이나 그런 데서 우리가 우려한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바람 방향이 정말 범국민적 인권의 요구를 잘 충족하고 있는가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권위원회에서 나오신 박유경 주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말 학생 인권 옹호관 때문에 송경진 선생님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반인권적인 폭력이 행해졌는데요. 저는 이 가버넌스 이 방향이 어떤 우리나라 지금 대의 정치를 하고 있는 속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직접민 정치 같은 그 요소를 병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중앙정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인권의 욕구를 이렇게 민간의 움직임을 통해서 반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범보편적이고 범국민적인 인권을 대변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분은 법치를 벗어나서 사법부에서 문제 없다고 했던 것 같다가 그분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사를 하다가 그분을 결국 사례까지 보러 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말 국민들의 이 보편적인 인권 욕구와 방향이 그릇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인권 옹호관 얘기하셨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대에 군기강을 흐트러뜨리고 어떤 동성애자가 군 인권 옹호관이 돼서 군기강을 흩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국민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범국민적인 인권 요구에 대해서 어떤 국가인권위원회가 방향을 조절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유경 주무관님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이 아니고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련된 것을 설명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의 우려를
제가 인권을 연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충분히 느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우려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권은 그 자체로 조금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서로 충돌하거든요. 충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는 사회적 그 컨센서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것이 다수결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노력이 지금까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그 극단적인 사례, 그건 뭐 아까 찬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찬반을 떠나서 보는 관점에 따라 입장에 따라서 극단적인 사례를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사실 굉장히 큰 이제 논쟁의 끊임없는 논쟁, 끝없는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기회에 인권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적 역량이 어디에 있을까? 사회권 문제, 복지 이런 사회권의 문제인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이고 그것은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로드맵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까? 뭐 이런 논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뭐 제가 저한테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계속 누차 말씀하신 게 범국민적 인권 정책에 기반한 뭐 행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근데 그 범국민적 인권적 요구나 정책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 말씀 많이 했지만 국제사회 보편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많은 논란이나 토론 속에서 최소한의 목록을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것을 기반해서 우리가 하자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누군가의 큰 목소리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법률과 헌법과 법률에 그 내용을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과 법률에서 기반한 그 내용의 안에서 국가인권위가 인권정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을 벗어난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그 내용이 보편적 기준에서 벗어나는 기준을 강요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 개별로 문제 제기를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기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냈는데 그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만약에 거기서 하는 행위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국제적인 보편적 인권 기준에서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국민의 토론 개념으로 정상적으로 하려고 아마 토론회 이름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시간을 원래 균등하게 좀 하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좀 바쁘지 않게 우리도 반대 토론도 하고 일할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 이게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이거를 시정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책에 보면은 11쪽에 중간에 보면 성적 소수자가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원래 여러 가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국가가 국민들이 보호해야 될 대상들이 여기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고 원래 우리 법이 형법이나 원래 그 법에 의해서 보상될 수 있는 충분한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는 보상이 원칙적으로 제공이 되는 게 맞고요. 그거는요. 근데 여기 보면 11쪽에 성적 소수자 돼 있죠. 그다음에 21쪽 보시죠. 21쪽에 이슬람 혐오 난민을 이슬람 혐오 입어 같은 경우는 이슬람의 IS 테러라든지 살인 집단입니다. 이슬람은 상당히 살인 집단의 그건 종교가 아니고 일종의 살인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미 다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냥 내놓고 동영상으로 사람 먹을다는 그게 이슬람의 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리가. 왜 이슬람 근시 평화래요? 왜 종교 평화? 제가 지금 반대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 토론이 아니고 종교 평화는 하면 안 된다니까요.
IS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슬람 교리를 이거 한번 다 내가 말씀드릴까요? 이슬람 교리를 하나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슬람의 교리를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바로 끝내버립니다. 바로 끝내버립니다.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니까요.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이야기를 하도 저렇게 해버리면 내가 말을 못 하잖아요, 이제. 아까 제가 드릴 때 잠깐 기다려.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반대 토론. 핵심만 말씀하세요. 핵심만 이게 당신 뭔가요? 아니, 당신이 그게 일방적이라 그러면 내가 그 근거를 다 대게 코란이 경력하고 다 대줄게. 이슬람만 붙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고. 그런 시간이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핵심만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현재는 듣고만 있으라고. 아니, 말이세요. 더 이상 토론회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계속 바깥에 나가시기 아니, 때문에 이거 뭐 하는 이상으로서 겁니까,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말이에요. 국가인권위는 상권분립 위에 있어요. 국가인권위는 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죽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지역도 보세요.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여기 국민들이 극소수지만 여하고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반대 자체를 지금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인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발제자 여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법원은요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단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권은 보호해주고 비정상적인 국가를 망치는 것을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들으셔야 안 돼요, 예? 좌장이 그런 걸 막아주셔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예? 이거 내가 한미동맹으로 해서 여러분이 했던 모든 거 다 그냥 보고할 거예요. 미국이 다 보고해요. 예?